안녕하십니까. 유럽의 전통 커피 송예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카페에서 사계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가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커피입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마시겠다라는 얼죽아라는 말도 문화 트렌드로 떠올랐었죠. 냉장 기술의 혜택을 받는 현대에는 무더운 여름뿐 아니라 추운 겨울 날씨에도 아이스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피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는 이 아이스 커피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인공 얼음의 역사는 1748년 영국의 과학자인 윌리엄 컬렌이 땀이 마르면서 피부에 열을 빼앗아가는 기화 원리를 이용해서 최초의 인공 얼음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1755년에는 작은 냉동기도 발명을 하게 되는데 대량화에는 실패해서 상업적으로 이용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834년에 이제 냉장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제임스 코 퍼킨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최초의 증기를 이제 압축해서 그 주위의 열을 낮추는 냉동 사이클을 이용한 냉동기를 최초로 발명을 하게 되고요. 얼음을 인공적으로 만들게 되는 이 압축기는 훗날 냉장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에서도 최초로 인공 얼음을 만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의사였던 존 고리입니다. 존 고리는 환자의 열을 낮추기 위해서 얼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호수에서 얼음을 이제 보트를 이용해서 수송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공 얼음을 만드는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기존의 냉동 기계를 토대로 제빙기를 만들어서 얼음을 얼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851년 5월 6일에 제빙기에 대한 미국 특허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 이후로 존 고리의 제빙기가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요. 그가 발명한 냉각 시스템 덕분에 제빙기와 냉동 기술은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발전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73년에 이제 독일의 과학자인 칼 폰 린데인데요. 휴대용 압축 냉각기인 메틸 에테르 냉각기를 발명을 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빙 시스템이 드디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뒤인 1876년에는 암모니아 압착법을 활용한 조금 더 실용적인 인공 제빙기의 특허를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린데의 냉각 기술은 냉장고와 에어컨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서 세상을 바꾼 냉동 기술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한 인공 얼음으로 인해서 이제 술과 홍차 또 커피 등의 음료의 세계에도 이제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1904년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인데요. 이곳에서 미국의 상인인 리처드 블랜치든이 인도의 홍차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이 따뜻한 홍차는 손님들의 갈증을 날리기 좀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차는 무조건 따뜻하게만 즐겨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리처드 블랜치든이 이 금기를 깨고 홍차에 얼음을 넣어서 판매를 하게 되었고요. 이때 인기를 얻은 홍차가 바로 아이스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도 에스프레소 커피가 너무 썼던 미국 사람들이 물을 타서 즐기기 시작하면서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시원하게 즐기려는 욕구에서 얼음까지 넣게 됩니다. 이렇게 얼음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게 상품으로까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음을 만들고 판매하던 한 얼음 공장은요, 시원한 음료를 구할 수 있는 편의점의 시초가 되는데요. 바로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사우스랜드 제빙 회사입니다. 1927년 사우스랜드 제빙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제퍼스 그린이라는 인물이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이제 식료품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매우 고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음 공장에 식료품을 두고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일반 식료품점이 문을 닫는 저녁과 또 휴일, 공휴일 같은 그런 날에 이 얼음 공장에서 빵과 계란, 우유 등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휴일에도 신선한 식재료를 얻게 되었고요. 당연히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오늘날의 편의점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우스랜드 제빙 회사는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븐일레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 얼음을 채취해서 보관하는 얼음 저장고부터 제빙기, 냉장고 등의 발명을 거쳐서 인류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탄생된 제빙기의 원리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제빙기는 얼음을 만드는 기계죠. 특정 형태의 얼음을 연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장치를 제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얼음을 만드는 제빙 과정과 만들어진 얼음을 보관통으로 떨어뜨리는 탈빙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얼음이 만들어지는데요. 제빙 방식에 따라서는 이제 버티컬 방식과 스프레이쉘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에서 얼음을 얼릴 때 사각형으로 된 얼음 틀에 물을 넣고 얼음을 얼리는 과정을 거쳐서 얼음을 만들어내죠. 이게 기계화로 들어가면서 버티컬 방식의 제빙기가 발명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내면서 얼음을 얼리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사각형 얼음의 판이 약간 45도 정도의 기울어진 채로 안에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흐르면서 얼음을 얼리는 방식이고 단시간에 많은 양의 얼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꼽자면 그 얼음의 순도가 스프레이쉘 방식보다는 조금 약하다는 그 점이 있어서 이제 빠른 시간에 얼음을 생산한다라는 장점만 가지고 이제 대형 매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보통은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그 탄산음료를 시켰을 때 들어있는 얼음을 보시면 여러 개의 얼음이 붙어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얼음을 버티컬 방식으로 만든 얼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프레이 쉘 방식은요. 이제 내부에서 장착한 노즐에서 물이 위쪽으로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음을 얼리는 방식인데요. 분사된 물이 이제 천장에 붙어서 이제 남으면서 얼음이 되고 나머지 불순물들은 아래로 배출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얼음의 순도와 질이 버티컬 방식으로 만든 얼음보다는 굉장히 높지만 얼음이 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중소규모 매장이나 또 가정용 제빙기로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냉각 방식으로는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는데요. 얼음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열을 배출해내야 돼요. 그래서 팬 모터가 작동해서 바람으로 열을 식혀주는 공냉식 방식,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식혀주는 순냉식 방식이 있습니다. 공냉식은 냉각팬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의 소음이 발생을 하고요. 응축기의 먼지 제거와 청소를 수시로 해줘야 되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빙기는 공냉식 방식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냉각팬 열을 빼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순냉식 그 냉각 방식은요. 물을 이용해서 냉각시키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주변 온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배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차이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